효과 유전 단원 중에서 첫 번째, 자, 생물이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주변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생물이냐? 아니냐?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봅시다. 생물인 것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이고, 생물이 아닌 것은, 물질은 원자를 기본 입자로 한다. 자, 그럼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세포를 기본 구성으로 하는 생물의 변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 생물의 몸을 이루는 세포인 체세포가 분열하면 그럼 세포의 수가 많아질수록 몸집이 커지겠죠. 그거를 성장 또는 생장이라고 그래. 몸집이 커지는 생장이 일어나거나 또는 상처가 생기면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서 그거를 재생하는 그런 거를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야. 세포의 역할부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세포가 하는 일,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생명활동의 결과 생긴 노폐물을 내보낸다. 우리 사람을 예로 한번 얘기해 볼까? 사람은 계속 생명활동을 하는 동안 음식물을 통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죠. 산소와 음식물, 물 등을 섭취한 다음에 호흡을 해서 소화를 하면 에너지와 열을 발산시켜서 활동을 하고 노폐물들이 생기죠. 그러면 그 생명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흡수하고 소모한 다음에 노폐물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세포의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세포가 왜 분열을 해야 되느냐? 자, 이 세포의 하는 일을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요. 세포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럼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려면 세포가 하나짜리보다 두 개일 때 표면적이 크죠. 표면적을 통해서 이 교환이 일어나는데 세포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는 것보다 표면적이 커지면 이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그러려면 개수가 점점 많아지는 게 더 효율적이다. 세포가 커지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지므로 물질 교환에 불리해진다. 그러면 마지막에 부피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된다, 표면적이 어떻게 된다, 요 말이 좀 어려운데 요거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실험 막바지에 결론 해가지고 두 가지 문장이 나오는데 밑에 보세요.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보다 부피가 커지는 비율이 크다 작다 라고 물어보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세포 분열하면서 성장하면 세포도 부피가 커지긴 하는데 당장은 이렇게 자르는 실험을 했을 때는 부피는 그대로면서 표면적이 커지는 걸로 보여주는데 이럴 때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크다가 아니고 부피가 커지는 비율이 더 크다라고 한 말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앞에를 보세요.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즉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세포가 계속 혼자서 커지기만 하면서 크기만 커지면 이라는 단서가 처음에 붙고 이거와 비교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야. 자, 다시 읽어보면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보다 부피가 커지는 비율이 더 크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설명이 뭐냐? 전체 부피는 서로 같지만 누가 더 표면적이 크다? 왼쪽에 작은 조각 두 개가 전체 표면적이 더 크다 라고 설명을 끝내준 거야. 자, 근데 여기까지 또 알았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세포의 크기가 커질 때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는 어떻게 되겠는가? 세포가 여러 개로 될 때가 아니고 세포의 크기가 커질 때라고 했어요. 그럼 같은 부피 또는 부피의 비율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데 표면적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부피만 커지면서 표면적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 세포가 막 쪼개져서 개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크게 커지지 않는다. 그럼 그게 뭐예요? 답이 그래서 작아진다 라는 말이 여기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림은 잘 이해했는데 문장을 어떻게 누구를 주어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요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걸 잘 따져보려면 수학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무엇의 비율을 직접 혼자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이런 능력은 사실 수학 시간에 얘기하진 않고 과학에 적용할 때 자꾸 연습을 해보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전체 그림을 보면 일단 부피가 늘어날 때 표면적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따져보자 이거야. 어렵게 하지 않을 테니까 보세요. 지금 일단 그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육면체가 왼쪽은 1cm 곱하기 1cm 제일 작고 두 번째 거는 변의 길이가 2cm예요. 오른쪽은 3cm.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대 2대 3일 때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니까 세제곱해야 되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대 2대 3이면 오른쪽 표에 이제 보세요. 부피의 비를 보면 1대 8대 27이에요. 표면적은 자 1cm짜리 변을 가진 저 윗면적을 보면 일단 1 곱하기 1, 1이에요. 2cm짜리는 2 곱하기 2, 4예요. 3cm짜리는 3 곱하기 3이에요. 그럼 1, 4, 9가 한 면적이야. 근데 6면짜리니까 그거를 6배를 하면 첫 번째 것의 표면적은 6제곱센티미터, 두 번째는 4 곱하기 6을 하니까 24제곱센티미터, 세 번째 거는 9 곱하기 6을 하니까 54제곱센티미터 표면적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6면이. 그러면 어느 게 더 급하게 늘어나요? 부피의 비율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난다. 1대 8대 27하고 1대 4대 9하고 다르죠. 자, 이거 지금 세포가 여러 개로 쪼개진 거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개짜리 세포가 커지는 경우를 계산하는 거야. 자, 선생님 같으면 한 개가 커질 때보다 여러 개로 쪼개지면 같은 부피인데 전체 표면적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이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세포가 커지면 부피는 커지는데 즉 생장을 계속하는데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표면적 나누기 부피라는 값으로 정리를 했어. 표면적 나누기 부피를 하면 분모에 있는 값은 1이 되는 거야. 저기 1이 생략된 거죠. 1세제곱센티미터당 표면적이 6, 3, 2. 즉 부피당 표면적이 어떻게 됐어? 작아지잖아. 같은 부피에 대한 비교를 하려고 나눠봤더니 1세제곱센티미터당 표면적이 점점점 줄어. 6대 3대 2로 줄었다. 그러면 부피는 커지는데 표면적이 잘 못 늘어나고 비효율적으로 됐다라는 결론이 여기서 딱 나오죠. 그래서 저 위에 이제 노란 박스를 보면 부피 1세제곱센티미터당 표면적이 얼마인가 라고 말하면 자꾸자꾸 작아졌다. 이럴 때는 줄어들었다 라고 답하면 되고, 이거를 또 이렇게 물어봐요. 부피에 대한 비율이, 표면적을 얘기하겠죠? 부피에 대해서 비율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이것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부피를 기준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부피를 1로 잡고 얘기하자는 거죠. 자, 세포 분열하지 않은 거예요. 세포가 그냥 커지기만 할 때 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비효율적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실험이다. 자, 그래서 맨 아래쪽 읽어보면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커야 물질 교환에 유리한데
세포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작다. 자, 말이 너무 기니까 주어만 뽑아서 보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작아. 뭐보다? 부피가 커지는 거에 비해서. 표면적이 막 늘어나면 물질 교환이 좋을 텐데 부피는 커지는데 표면적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세포가 커질수록 저 비율이 6대 3대 2 점점점 줄어드니까 물질 교환에 불리해진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생명의 성장과 유지에 좋다? 표면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가자. 이게 세포 분열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세포 분열을 자세하게 들어갑시다.